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추 전 장관의 행보를 보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추미애 전 장관님을 민주당 소속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하나. 추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향해 국모를 꿈꾼다. 줄리의 강은 파도 끝이 안 보인다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줄리를 목격했다는 25년 전 목격담을 받아 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합성 사진도 올렸던데 앙금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엔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며 이렇게 사과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추 전 장관은 그날 밤 곧바로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 시대의 사명을 저버리는 비겁한 짓이라고 이 후보를 맹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한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생각하시기에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 자신이 2번이나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을 뒤집고 정치방송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사람들이 다들 속도 위반하는데 조 전 장관은 GPS를 달아 과태료를 물렸다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옹호론을 펼쳤습니다.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정당화하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했냐라는 문제 하나 있고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2년 전 논쟁이 재소환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조국 흑서의 집필자 중 한 명인 진중권 전 교수는 추와 유의 등판으로 크게 어그러진 것이라면서 두 사람은 장외 윤석열 선대위라고 꼬집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의 등판에 대해선 영향력이 민주당의 지지층에 한정돼 있고 중도층에선 오히려 궤변에 대한 반감이 크다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느낌표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전면 등판은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했는데요. 이재명호가 추미애, 유시민이라는 두 선언을 태우고 이른바 조국의 강을 완벽하게 건널 수 있을지 중도 싸움이 될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AI가 선거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었죠. 거기서 이제 AI 윤석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 실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윤 후보의 특징으로 불리는 일명 도리도리 그것만 빼면 정말 네.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인 비단 주머니 가운데 하나인데요. 후보가 가지 못하는 방방곡곡을 AI 윤석열이 누비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 측도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이 후보를 꼭 닮은 디지털 아바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보입니다. 이 두 AI를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냥 후보를 찍어서 그냥 틀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어떤 원리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이제 텍스트를 AI에 입력하면 홀로그램으로 후보의 모습을 띄우는 방식인데요. 최근 방송 인터뷰에도 나서기 시작했고 저희에게도 출연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이 자리에 모셔볼까요?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그런데 박 기자, 이제 윤석열 AI를 직접 우리가 이제 모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저 AI가 즉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어렵고 사전 네. 질문지를 통해서 답변을 미리 입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대신 누군가가 캠프에서 써준 글을 읽어주는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확실히 새로운 시도로 화제성은 있는데 여러 논쟁거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가 허위 사실을 발언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근데 AI 후보에게도 이런 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은 후보인지 메시지를 입력한 사람인지 아니면 AI를 개발한 사람인지 복잡해지겠죠. 선관위는 아직 AI 후보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운동을 할지 알 수 없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겠어요. 예,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인공지능 대통령 1호 문재인입니다. 예, 발언 내용이 아니었으면 두 분 모두 가짜라는 점을 선뜻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악의적 의도로 AI 후보를 만들어서 네거티브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AI 후보 활용에 부정적인데요.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교수는 아바타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AI가 선거운동의 느낌표는 불편한 골짜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람과 너무 닮은 로봇을 볼 때 인간의 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AI와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선거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는 것 같습니다. 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